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국공항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굉장히 힘든 시즌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저도 올해 굉장히 씁쓸한 게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24년이 최근 들어서 가장 취업이 힘든 시기였던 것 같고 그 이유가 뭐고 대응 방안이 뭔지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를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사실 공고가 그렇게 많이 뜨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공고들도 간간히 뜨고 있고 그리고 취준생들도 많이 빠졌어요. 심지어 이제 뒤에 어떤 입사가 있어서 더 좋은 기업이 면접이 있어도 못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지금 절대 놓치지 말고 차분하게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취업 전략 설정, 그리고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자소서 상태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거 제가 다 봐드리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공항은 어떤 곳일까? 자, 한국공항은 항공기 지상조업 서비스, 수화물 탑재 및 하역, 항공화물 조업, 항공기 급유, 항공기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한진그룹 계열사로 최대 주주는 대한항공이에요. 서울 강서구의 한국공항 빌딩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채용하는 직무는 경영지원, 기술지원, IT 쪽인데 기술지원과 IT도 그렇지만 경영지원의 개념이 회사마다 다른데 여기는 영업관리도 경영지원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관리 쪽도 넣을 수 있고 일반관리, 공정관리도 넣으시면 되니까 꼭 잊지 말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기한은 12월 23일 월요일까지니까 잊지 말고 지원하세요.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공기 지상조업사인 한국공항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자신이 왜 적합한 인재인지 설명하고 입사 후보에 대해 기술하시오. 천자 있는데 자, 일단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보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적합한 인재인지도 설명을 하고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쓰는 정석적인 입사 후보에는 내가 왜 적합한 인재인지가 나와 있어요. 글자 수마다 판단을 달리 해야 되는데 천자인에 지원 동기, 적합한 인재인지 설명, 입사 후보까지 설명을 하고 하면은 사실은 기업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보를 작성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원 동기가 기업 지원 동기랑 직무 지원 동기로 나뉘잖아요. 근데 직무 지원 동기는 원래 포부랑 겹쳐요. 이런 직무에 대한 커리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무 지원 동기가 있는 거죠. 겹치기 때문에 직무 지원 동기를 날리고 기업 지원 동기를 적은 다음에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포부를 적으면 되는데 왜 포부를 적으면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원래 정석적인 포부에는 나의 어떤 경험이 기여할 수 있는지와 나의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경험이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적합한 인재인지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 동기 작성 포부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를 드리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포부는 말씀드렸듯이 나의 어떤 경험이 여기 기여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나의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부 관련해서도 위에 영상 링크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본인이 가진 역량에 대해 기술하는 건데 자, 이거는 2번하고 3번, 3번은 중요한 가치죠. 이 두 개가 명확하게 갈려요. 경험 항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역량을 나타내는 항목. 이거는 어떤 필력이 필요 없어요. 스토리를 넣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는 나의 캐릭터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항목. 이거는 필력이 필요합니다. 스토리텔링 해야 되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2번이죠. 후자가 3번이에요. 자, 2번은 뭐냐면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풀어내면서 그 경험에서 내가 어떻게 전문성을 쌓았는지를 작성하면 돼요. 700자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관련된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인턴이든 아르바이트든 중고신입이든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걸 위주로 풀면 되겠죠. 그리고 700자니까 나머지 글자 수를 뭐 데이터 역량, 협상력 그렇게 꼭 필요한 어떤 역량을 풀어낼 수 있는 경험들을 작성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추출하는 게 중요하고 잘 추출하는 센서가 중요한 거지 문장력이 중요한 항목은 아니에요. 자,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뭐가 있을까요? 중고신입 인턴 같은 업무 경험,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 경험, 관련 대외 활동, 관련된 교육 수료, 뭐 협상력, 데이터 역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컴팩트하게 700자니까 두 가지 정도 수제목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본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거는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이에요. 보통은 제가 이거를 성장 과정이나 뭐 힘들었던 경험 이런 거에 맞춰주긴 하는데 도전, 열정 이런 걸로 맞추면 제일 좋아요. 그런 항목들을 도전이나 열정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항목들은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입혀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항목들을 경험을 나열하듯이 적어버리면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읽으려면 뭘 했는지 외우면서 봐야 돼. 그렇게 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넣어서 한 호흡에 쫙 이렇게 만들고 다 읽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스토리텔링은 공식이 있어요.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을 명확하고 임팩트 있게 제시해야 그 뒤에 내가 한 것들이 더 돋보이겠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가 뭘 하고 다니는 건 그냥 섀도우 복싱 같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 과정이 절반 이상 있어야 돼요. 막 장황하게 풀어내다가 해결 과정은 한두 문장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한국공항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상담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전부 다 해결될 겁니다. 한국공항 여러분들에게 꼭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